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제작하기가 힘이 좀 빠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심 이슈를 짚어보는 게 그래도 멘탈 관리에는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리플 XRP의 경우에도 0.8달러를 진작에 반납했고 0.77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78달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0.7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무너지면 0.6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심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XRP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 작으나마 호재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가 XRP 예치 상품을 출시를 한 건데 적용 가능한 최대 연이율, 그러니까 12개월 맡기면 7%라고 합니다. 장기 예치 문의가 많아서 이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장기 XRP 홀더들이 강력하게 XRP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세장이었으면 이 자체도 작으나마 호재성 이슈로 긍정적으로 시세에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다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속보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법원이 내부 문건 수정본 제출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 SEC가 법원에도 문건을 제출했고 일부 리플 측에 공개한 내부 수정 문건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공개가 됐는데 아주 기가 막히는 수준입니다. 리플 측에 제출된 것 가운데 공개된 일부를 보면 왼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게 문서 일부인데 완전 전부 100% 블랙 처리가 돼 있고 법원에 수정해서 제출을 한 것도 고작 날짜 수정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그냥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막무가내 전략인 건가? 대체 뭐지?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틀리 풀이 4월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전망을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이 양반이 리플 측에 우호적이고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송 예측과 관련해서는 빗나간 것도 엄청 많습니다. 법률 상황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적인 입장 확인한 적도 엄청 많지만 소송 관련 시점 예측은 꽤 많이 틀렸고 말을 바꾼 적도 많았습니다. 이 양반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소송 자체가 워낙 골 때리게 돌아가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헤맨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근거가 또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상황을 짚어보면서 과연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리플 소송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0.82달러 지지를 잘 지켜주면서 어쩌면 곧 0.91달러 저항 구간을 넘어서 1달러 돌파 테스트를 벌일지도 모르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우세했었지만 아쉽게도 0.8달러를 다시 반납하고 중요 수준인 0.78달러 밑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후퇴할 경우에 0.7달러 더 나아가서는 0.6달러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흐름 자체는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81달러 아래로 하락한 뒤에 매도세로 인해서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8달러 아래로 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XRP의 RSI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50일 단순 이동 평균 아래, 그러니까 0.78달러 아래로 유지가 되면 XRP는 0.7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황소 세력이 방어해야 하는 중요 수준이다. 이게 무너지면 0.6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면 황소 세력은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89달러 위로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가 리플 XRP 예치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적용 가능 최대 연이율이 7%라고 하니까 아예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3개월 예치하면 3.5%, 6개월 예치하면 5%, 12개월 예치하면 7%의 연이율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델리오 측은 지난달 XRP 중장기 예치 상품을 출시한 뒤에 고객들이 장기 상품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접수해왔다. 향후에 메이저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금융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SEC의 골 때리는 소송 대응이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SEC는 사라네폰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내부 수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발레리 슈페파닉 SEC 디지털 자산 선임 자문관이 코인센터와 가진 미팅의 회의록 수정본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진행된 시점이 기존 2018년 6월 20일에서 2017년 6월 20일로 수정한 것, 이게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작 날짜 하나 수정한 게 전부인데 물론 미팅 시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발레리 슈페파닉과 관련된 미팅은 시점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SEC의 장난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리플 소송 관련 이슈를 꾸준히 이슈 트래킹 하셨던 분들도 발레리 슈페파닉 관련 문건 이게 도대체 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접했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 양반이 이번 리플 소송 관련 문건으로 주목받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2014년 2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회의에서 작성한 메모가 있고 2018년 6월, 그러니까 이번에 2017년 6월로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한 이 코인센터와의 미팅과 관련된 메모입니다. 이때 미팅은 초기 코인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레리 슈페파닉 관련 SEC 내부 메모는 아주 결정적인 소송 쟁점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두 번의 미팅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법적인 지위, 또 코인의 법적인 특성, 그러니까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XRP는 증권인데 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증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는지를 그려낼 수도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작 날짜 수정만 가한 것을 보면 SEC가 진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SEC가 내부 문건을 수정해서 리플 측에 공개를 했고 리플 측이 이건 법원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제출했던 바로 그 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아주 무척 골 때립니다. 공개된 문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SEC는 문건 전체를 블랙 처리해서 그러니까 다 가려서 리플 측에 건넨 것이 됩니다. SEC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부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DPP의 수준이 와우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 측이 별도 의견 없이 법정의 판단을 구하겠다 이렇게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많이 가렸나 본데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싹 다 검은 줄로 다 죄다 가렸을 거라고는 설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미국 SEC 진짜 신기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리플 SEC 소송은 다소 많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법원과 리플 측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대체 SEC는 지금 소송을 제대로 이끌어서 이기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저 시간만 좀 더 끌어서 망신 수준을 낮추기 위한 건지 도무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 플랫폼 모틀리 풀이 리플 SEC 소송의 4월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르면 4월 말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리플 측은 잠재적으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로 인해서 SEC가 기꺼이 합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리플 사건을 추적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은 최상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로서 그의 추측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좀 덜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소 좀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빗나간 예측도 많았고, 이건 호건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그만큼 소송 자체가 워낙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측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틀리 풀은 이어서 두 번째 근거로 재판 시작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법원 서류를 보면 SAC와 리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에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해결의 기미가 생긴다라면 합의가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A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13억 달러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리플에게 합의금으로 내게 하려고 했는데, 양측이 합의를 한다라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합의에 일반적으로 양측의 어느 정도의 타협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리플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 증언을 통해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13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리플 돈 엄청 많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XRP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은 거고, 적어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금액에 기반을 둔 모틀리 풀의 분석대로 이 4월 합의 가능성을 거론하기에는, 물론 4월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엄청 좋겠지만 조금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SAC의 수세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합의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과 SAC는 5월 약식 판결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4월 2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 판결을 진행할지, 한다면 어떤 일정으로 하기를 원하는지를 양측이 합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런 타임테이블을 놓고 보면 합의 등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면 지금부터 4월 22일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 측이 5월 약식 판결을 원하는 반면 SAC는 5월 너무 빠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조만간 전격 합의, 이게 아니면 5월 약식 판결, 그것도 아니면 8월 전후의 정식 재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배심원 판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론 리플 측이 훨씬 우세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 네폰 판사가 지속적으로 SAC의 방패를 무력화시키면서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쩌면 다소 희망회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4월에 극적인 합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는 아무쪼록 적정 수준에서 빨리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